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삼성전자 분명 버텨갔는데요. 자, 이렇게 108,500원에 한 주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코스피를 이끌어주고 있는 건 단연코 여러분들 삼성전자죠.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마무리가 잘 됐었는데 어제 나스닥이 또 하락이 한번 나왔었죠. 브로드컴의 호실적이 나왔지만 오라클의 급락이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월요일장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삼성전자만 놓고 보았을 때는 분명 강합니다. 저는 이 구간이 월요일장이 좀 매수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 명분은 있습니다. 자, 이제 어제 금요일이었죠. 자, 삼성전자 오늘 11만 전자가나 삼성전자 극단적 저평가 구간이다. 이 KB증권의 매수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꽤나 신뢰성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22% 증가하면서 이익급증 사이클 진입이 전망된다 라고 하면서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요 최대 D램 생산 능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D램 업체 중에서 가장 싼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 저평가 국면으로 판단이 된다 라는 것이죠. 저도 이 100%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 비록 이번 주 11만 전자는 비록 가지는 못했었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당장 11만 전자를 달성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목표가 과연 15만 전자가 되는 건지 아니면 20만 전자가 되는 건지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삼성전자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삼성전자 이제는 정말 갈 때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영상 주제가 될 텐데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는 상승을 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마지막 한 조각도 여러분들 이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연준은 결국 올해 3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말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금리를 내리긴 했지만 내년이 문제다. 인플레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거다. 라는 건데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어제의 국장이 대변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외환시장이 연준과의 금리폭을 줄이는 데는 100% 성공을 한 거기 때문에 자, 그만큼 지금 한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이겠죠.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국장의 대세장까지 맞이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이번의 결과값은 매우 긍정적이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남은 12월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쫄지 말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12월만큼은 끌어내릴 만한 요소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저 우리는 1월 첫째 주죠. 아마 삼성전자의 세력들이 가장 민감해할 부분, 바로 앞으로 이 차기 연준 의장이 과연 누가 될지 바로 이 부분이 될 텐데 자, 그래서 이 전까지는 더더욱더 우리가 삼성전자를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국장의 대세장과 동시에 산타랠리 또한 기다리고 있는 상황 흔들리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 여러분들 다음 주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요 디테일한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요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가시자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요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요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2월 11일 그제 목요일이었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목요일 밤 10시 19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 12월 12일 금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메디아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목요일도 이 비만 치료제 쪽이 굉장히 좀 강했었죠. 자, 그리고 이 시진핑의 강력한 한마디, 여기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시간에서 이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5일선 단기 이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제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역시나 이 3박자가 딱딱딱 들어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최근에 재상승이 동반된 이 시점, 여러분들 정배열 구간이었죠. 거래량이 완벽하게 실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강한 수급이 동반되다 보니까 목요일 직전의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왔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정배열에 양봉 나왔었고 5일선까지 다시 올라탔었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상 이때랑은 다를 것이라는 걸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 이슈 목요일 시간에서 공시까지 나왔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요 1시간 봉을 보면 이 메디아만의 최근 특성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은 요 지지와 손절 구간이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메디아나 어제 금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자그마치 26.62% 어제 요 상한가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야말로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자, 여러분들 월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쉽게 요 돈 벌어 가시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요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요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밑에 제 개인 번호거든요, 여러분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삼성전자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잘 버텨낸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매수 포인트는 결국 오지 못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들 수차례 저항을 보고 올라온 자리는 반대로 강한 지지 구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성을 감안하더라도 여러분들 저는 이 구간 104,700원 부근입니다. 이 이하로 솔직히 좀 떨어지기는 힘들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구간서부터 요 구간까지는 우리가 잡아야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부분은 월요일장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의 장세는 또 월요일 영상에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금요일의 미장은 좀 하락이 동반되었는데요. 금리 인하도 됐고 브로드컴의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유를 만들어내서라도 빼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국장만 놓고 보았을 때는 이번 주 분명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코스피 코스닥은 분명 나스닥보다는 잘 버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장도 솔직히 우리가 너무 쫄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특히나 12월
적어도 12월만큼은 이렇게까지 떨굴 만한 이벤트는 저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즉 단기적으로 떨어질 명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요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월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했었죠. 현재는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역대급 청산이 다시 한 번 더 발생을 했는데요.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한 이유에는 역시나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좀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거는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광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은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지금 트럼프가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의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이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중국이 이제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가장 중요했었다. 자, 그래서 이번 에이펙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맞지만 그게 또 지금은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지러우시겠지만 혼란스럽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아시겠죠? 쫄지 말고 여러분들 털리지 마세요.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석주였습니다.